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태조사 꾸어 살펴보겠습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낼 때 진할과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할과자는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어 해서 경성으로 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꾸어 해서 사성으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성으로 나는 경우는요. 동사 뒤에 꾸어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해서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동태조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이때는 부사인 정징이라는 일찍이라는 부사가 자주 와가지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뭐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꾸어는요. 뭐뭇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꾸어는요. 동태조사로 뭐뭇을 끝냈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문미에 러가 자주 와서 붙게 되고요. 꾸어의 발음은 경성보다는 사성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는 문미에 러가 잘 오고 어떠한 동작을 끝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 자주 붙을 수 있는 부사는 정징보다는 이징이라는 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잘 와서 붙어요. 그래서 이징 동사 꾸어러 했을 때 의미는 결과보어 완을 쓴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떠한 동작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요. 경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我尝过麻辣烫. 나는 맛본 적이 있다. 마라탕을. 경성으로 읽고 있습니다. 뭐뭇을 끝냈다라는 의미의 예문도 볼게요. 我吃过早饭了. 나는 먹은 적이 있어 했는데 뒤에 보니까 러 어기조사 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침밥 먹는 것을 마쳤어 동작이 끝났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게 돼요. 발음은 사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할과자 한자의 두 번째 발음으로 꾸어 사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구조가 꾸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동사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붙게 됩니다. 뒤에 오는 목적어는 시간관계 목적어 내지는 장소관계 목적어 혹은 한도나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와서 붙게 되는데요. 해석은 각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왔을 때 어떠한 시간을 보내다, 맞이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왔을 때는 어떠한 장소를 지나다 혹은 건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한도나 범위 관계의 목적어가 왔을 때는 이 한도를 넘다, 이 범위를 초과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문을 살펴볼게요. 시간관계 보겠습니다. 我明天过生日 사성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보내다 맞이하다예요. 생일은 1년 365일 가운데 하루잖아요. 그래서 날, 시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장소 관련 过马路就到了. 过马路 했을 때 마루는 큰 길 하니까는 길이란 뜻이에요. 길을 건너면 바로 도착합니다예요. 한도 범위 这张卡过期了. 이 장의 카드는 이 카드는 이에요. 过期, 치는 기한이에요. 기한이 초과되었다예요. 기한을 넘겼다입니다. 모두 다 사성으로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生日, 시간관계, 马路, 장소 관련, 또 치, 기한 혹은 한도 관련 단어들입니다.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1번의 경성으로 읽히는 꾸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을 위주로 봅니다. 꾸어로 문장의 구조를 잡을 때는요. 일단 의문문으로 형태를 잡아볼게요. 동사 꾸어, 목적어 마예요.
동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요. 바로 앞에 강의에서 동태조사 러가 목적어를 가지고 올 때 목적어가 수식이 되냐 수식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동태조사 앞에 목적어가 쓰이냐 동태조사 뒤에 목적어가 쓰이냐를 구분을 했는데요. 꾸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꾸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꾸어 뒤에 옵니다. 꾸어는 동사와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의 형태는 동사 한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또 메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동사 꾸어 목적어 몸미에 메이어를 붙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해석은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가 돼요. 정반 의문문으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동사 메이 동사 꾸어 목적어입니다. 동사 1, 동사 1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사들은 똑같은 동사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동사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할 때 긍정형은요. 동사 꾸어 목적어입니다.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입니다. 자, 이런 표현에서 앞에 자주 가지고 오는 부사, 꾸어가 좋아하는 부사가 있다 그랬는데 정징, 일찍이라는 부사를 좋아합니다. 일찍이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부정을 하면은요. 부정의 단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꾸어는요. 꾸어의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부정 형태는 메이어 동사 꾸어 목적어입니다. 메이어에서 요는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사를 해본 적이 없다예요. 여기서 조금 더 부정을 강하게 하면 从来没有동사 꾸어 목적어입니다. 从来라는 단어는 여태까지, 지금까지라는 부사예요. 여태까지 동작을 해본 적이 없다입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그저 강조를 해주면 还从来没有동사 꾸어 목적어입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동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구조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형태로도 부정이 잘 됩니다. 还没有동사 꾸어 하면은요. 아직 동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가지고도 부정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주 쓰이는 형태고요. 그럼 지금 제시된 문장의 구조들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说谎言이라는 단어로 만들겠습니다. 说 말하다, 谎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다 해서 거짓말하다라는 의미예요. 거짓말 한 적 있니? 你说过谎言吗? 너 거짓말 한 적 있니 없니? 你说过谎言没有? 거짓말 해본 적 있니 없니? 你说没说过谎言? 나 거짓말 해본 적 있어. 我说过谎言. 나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我没有说过谎言. 여태까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我从来没有说过谎言. 아직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我还从来没有说过谎言. 동사 꾸어 목적어는 동작을 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볼게요. 我吃过北京烤鸭. 나는 먹은 적이 있어 북경 오리구이를. 我喝过青岛啤酒. 나는 청도 맥주를 마신 적이 있다. 我来过这儿. 나는 온 적이 있다. 이곳에. 我谈过恋爱. 나는 연애해본 적이 있다. 동사 꾸어 목적어는 긍정형의 형태고요. 부정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는 没有 동사 꾸어 목적어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각각의 문장들을 부정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북경 오리구이를 먹은 적이 있다를 없다로 바꾸면 我没有吃过北京烤鸭. 나는 청도 맥주를 마신 적이 있다를 없다로 바꾸면 我没有喝过青岛啤酒. 나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를 없다로 바꿀게요. 我没有来过这儿.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를 해본 적이 없다로 我没有谈过恋爱.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해본 적이 있다 혹은 몇 번 해본 적이 있다라고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뒤에 동작에 양을 붙여주면 동량보호가 올 수 있는데 동사 꾸어 동량보호를 붙여주고 목적어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럼 이 동작을 했는데 몇 회, 몇 번 동작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또 동작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길이 동안 해봤다 해서 시량보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구조가 동사 꾸어 시량보호 목적어가 되어서 동작을 했는데 동작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의 길이가 얼마만큼 동안이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죠. 我学过一次汉语. 나는 배운 적이 있어. 一次, 한 번의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예요. 횟수를 나타내고 있죠. 我学过一年汉语. 나는 1년의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요. 1년 동안의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玩过两次游戏. 나는 논 적이 있어. 게임을. 2번의 게임을 논 적이 있다요. 그래서 게임 2번 해봤다 해요. 동작의 횟수. 我玩过两天游戏. 나는 놀았던 적이 있어. 이틀 동안의 게임을 놀았던 적이 있어요. 게임을 이틀 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이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동문. 연동문은 주어 하나, 동사 2개입니다. 또 하나는 겸업문을 만들 수 있어요. 주어 2개, 동사 2개입니다. 연동문의 형태는요. 주어, 동사 1, 목적어, 동사 2, 꾸어. 목적어에서 여기 꾸어를 뒤에 동사 뒤에 붙여줍니다. 여기 하나의 주어가 첫 번째 동작도 하고 두 번째 동작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겸업문의 형태는 주어, 동사 1, 목적어, 주어, 동사 2, 꾸어 마찬가지 동사, 두 번째 동사 뒤에 와서 붙었습니다. 주어 1이 됐고요. 여기 위에서 쓰인 목적어 자리에 주어 2가 같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 주어가 2개. 이 주어가 첫 번째 동작을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주어가 두 번째 동작을 하게 되는 형태예요.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2개인 연동문의 형태가 되었든 주어가 2개이고 동사가 2개인 겸어문의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꾸어를 붙여줍니다. 我去颐和园划船. 나는 이하원에 간다. 배를 젓는다예요. 나는 이하원 가서 배를 젓는다. 그러면은 동작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여기다가 꾸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我去颐和园划过船. 나는 이하원에 가서 배를 저어본 적이 있다. 我请他教太极拳. 나는 그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태극권을 가르쳐 줄 것을, 그에게 태극권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험을 설명을 해주려면 뒤에 동사 뒤에다가 꾸어를 넣으면 되겠네요. 我请他教过太极拳. 나는 그에게 태극권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동태조사로서 동사 뒤에 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어서 주로 과거의 시간에 경험한 동작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동태조사인데 간혹 형용사 뒤에 꾸어가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형용사 뒤에 꾸어가 나왔을 때는요. 상태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 해서 주로 과거의 시간에 경험한 상태를 말하고 비교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인 상태였던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我跟妹妹吵过架. 나는 여동생과 다툰 적이 있다. 싸운 적이 있다. 吵架, 싸움하다라는 뜻이요. 吵架는 이합동사로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있는 동사입니다.
我从来没有做过弊. 나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作弊도 이합동사인데요. 컨닝하다예요. 부정행위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동사 목적어의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동사 단어 뒤에다가 꾸어를 붙여줍니다. 爸爸妈妈也曾经年轻过. 아빠 엄마도 역시나 일찍이 年轻 젊다라는 형용사예요. 젊다라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꾸어를 붙여서 젊었었던 적이 있다예요. 그럼 지금은 젊지 않지만 그 옛날에 젊었던 적이 있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我从来没有胖过. 나는 여태까지 뚱뚱했던 적이 없다 해서 팡이라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꾸어를 붙였습니다. 뚱뚱했던 적이 있다인데 뚱뚱했던 적이 있다를 부정을 해서 없다로 뚱뚱했던 적이 없다. 언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동태조사 꾸어는 일반적으로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는 게 맞지만 형용사 뒤에서 사용이 되어서 상태의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 함께 알아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